안녕하세요, 이칠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11 챕터 되어 있네요. 머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머신이라고 하면 일반 이제 우리가 일반 머신센터 쪽 머신센터 위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머신센터 장비가 두산 거냐 위아 또는 화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자, 그럼 머신센터의 그 MCT라고 봤을 때, 자, MCT라고 하는 이 장비에 컨트롤러가 있죠. 네, 컨트롤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파낙이냐, 파낙, 지멘스,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컨트롤러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기계는 이제 두산 건데, 컨트롤러가 예전에 비전 380, 비전 640 또는 파낙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죠. 그 기종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NC 코드를 작업자가 생성을 해서 이제 컨트롤러에 전송을 하고, 이제 그 NC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작업자마다 사용하는 어떤 패턴이 있죠. 선두는 퍼센트로 사용하고, 프로그램 번호는 5로 시작해서 000 프로그램 번호 1 쓰고, 주소문 달고, 그 다음에 그 G28 원점 묶기 한다. 97, 91, Z0. 그래서 쭉 프로그램 짜는 패턴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업자 형태가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끝날 때 M99로 끝나든지, M30으로 끝나든지, M02로 끝나든지, 이것도 좀 다양할 수도 있겠고, 또 공구를 교체할 때, 또 교체하고 나서 절삭률을 뿌리는 위치, 대기툴을 쓰느냐 어쩌느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캠에서는 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제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장비처럼, MCT라고 하는 장비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3축이다. 3축, XY, Z축, 3축, 또는 부가축이 는 4축, 거기다 또는 5축, 또 5축 같은 경우도 헤드가 틸팅되는 거, 테이블이 돌아가는 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머신 형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 컨트롤러는 이제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이 장비가 원호 보관을 할 때, 또 IGS로 할 건지, 또는 R로 출력해서 작업할 건지, 또는 대기툴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NC는 이제 포스트 파일이 결정을 하겠죠. 포스트는 NC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파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놨어요.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 타입과, 그다음 컨트롤러의 어떤 조건, 그리고 포스트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머신을 딱 선택하면 그 머신에서 머신 형태에서 컨트롤러, 포스트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축 MC 머신센터 설정을 불러온다 그러면, 3축 같은 경우는 부가축이었기 때문에 컨트롤러라든지 또는 포스트 출력할 때 부가축 코드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도 부가축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을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일반 3축 머신 센터인데 부가축이 안 달려 있어요. 근데 부가축 코드를 입력을 하면 기계에서 없다고 오류 메시지가 뜰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오류 메시지를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축은 보통 우리가 A축을 많이 사용을 하죠. 테이블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가축 그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작물 이렇게 물렸을 때 이제 축이 돌아간다. 즉 X축에 대해서 회전한다. 그래서 이게 A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기본 머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파낙 머신 형태에서는
그 사축 형태예요. 그 사축에서 부가축은 A로 출력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 머신일 때 되는데, 만약에 내가 3축 머신을 선택했을 때, 3축 장비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게 포스트에서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출력이 안 돼요. 아예 이제 포스트가 이 3축에 맞춰져 있는 형태죠.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내가 어떤 머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3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본 머신 형태를 사용하되 이 A라고 하는 그 부가축 형태를 포스트 파일, 즉 PP 파일에서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머신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머신에 기본 컨트롤러에 기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축 형태를 쓰지 않고 기본을 쓰되 이 포스트에 들어가서 부가축을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A라고 하는 이 그 좌표 어드레스가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축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인덱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다시 또 바꿔서 사용하면 되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렇게 마킹을 섬 설치했을 때 기본 머신으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하되 포스트만 살짝 부가축 부분만 0으로 해서 출력이 안 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머신 종류란 마스터캠에서 지원하는 모듈 또는 사용자가 작업하려는 머신의 종류를 정하는 그룹이다. 사용하려는 모듈을 선택한 후 하단 목록에서 머신을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가공 경로 탭이 우측 상단 뷰 탭 옆에 나타난다. 자, 이게 지금 밀링, 선반, 그 다음에 뭐 턴밀, 와이어, 라우터, 디자인 뭐 이렇게 머신 형태가 있어요. 이 머신 형태는 지금 여기 보면 머신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밀링, 선반, 와이어, 그리고 라우터, 그리고 디자인.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은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머신을 선택을 안 하면 디자인으로 선택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할 때 머신으로, 밀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놔서 지금 밀링 중에서도 디폴트,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자, 기본 머신 센터를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본은 사축 형태라고 그랬죠. 즉 A가 출력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밀링으로 장비를 머신 형태를 선택을 해서 시작하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시작 종료에 보시면 여기에 그 시작 시 제품이 밀링, 그 다음에 디자인, 라우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마킹을 설치했을 때는 이게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 머신 형태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원하는 밀링이든 선반이든 와이어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이 아니라 밀링으로 선택돼 해놓은 상태고, 뭐 간혹 이제 선반을 주로 하시는 분께서는 밀링이 아니라 얘를 선반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 머신 그룹 형태가 선반, 레이드라고 하는 선반 형태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머신 형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글씨가 좀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밀이라고, mm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mm. 자, mm은 우리가 미터 단위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쭉 가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치수 표시가 있고 척도가 있고 밑에 메트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시작할 때 미터계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치를 할 때 미터계로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신 형태는 뒤에 이제 미리가 붙어 있는 이 머신 형태로 돼요. 이게 이제 mm이 안 붙어 있는 것은 인치 단위계입니다.
인치, INCH 이렇게. 이 인치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계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주로 인치를 사용하는 것 같고, 미리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는 일단은 미리 단위계를 쓰고 있죠. 물론 인치를 쓰는 곳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머신 센터에서 인치와 미리는 이제 G 코드로 해서 구분하죠. G20, G21. G21은 미리 단위계, G20은 인치 단위계를 이제 사용하는 코드가 되죠. 그래서 미리 단위계를 쓰기 때문에 기본 포스트 파일에서 G21이 항상 출력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안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나오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미리 단위계를 쓰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G20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G21로 다시 초기화를 시키면 좋은 거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쓰시면 돼요. 예전에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는 이 프로그램 짠 것들이 좀 간략하게 눈에 들어오고 하면 좋았지만, 너무 막 이것저것 본인 입맛에 맞게 막 수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초기 값은 좀 안전을 위해서 초기 값을 했기 때문에 꼭 작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웬만하면 기본 값으로 나오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되어 있고 시작할 때 뭐 2D냐 3D냐 이것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D는 Z값을 고정시키는 거죠. 3D는 Z값을 내가 선택한 도형의 Z값에서 도형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반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밀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일단 X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머신 형태다. 그 다음 머신 형태인데, 여기 보면은 기본값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뭐가 막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밀 디폴트 MM 마캠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디폴트 마캠 MMD인데 하나는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목록이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목록을 지금 여기에 보면 목록 관리라고 있는데요. 지금 얘는 5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목록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계 형태가 즉 왼쪽에 지금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리가 붙어 있는 거, 디폴트만 한번 볼까요? 디폴트가 어디 있을 텐데, 디폴트가 잘 안 보이네요. 됐다 맞네요. 이게 지금 기계 타입이거든요. 기계 타입인데, 이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의 어떤 부가 소프트웨어를 깔아야만이 이게 목록이 뜹니다. 원래는 목록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깔으셔야 되고, 지금 일단 디폴트를 볼게요. 맨 밑에 있지 않을까? 맨 밑에도 아니네요. 디폴트가 지금 이쪽에 있어서 그러나 약간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좀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얘는 5축이죠. 왼쪽으로 안 보이네. 지금 헤드 테이블 헤드 버티컬 m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돌아가고 헤드가 돌아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장비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밀3 엑시스 HMC는 확대를 해서 볼까요? 2배 확대 보겠습니다. 자, M3 3축 말 그대로 XYZ축이죠. 얘는 4축 XYZ 부가축 A축 하나, 5축 XYZ에다 부가축 2개 추가한 것들을 5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HMC는 호리젠털 머신인 센터고요. VMC는 버티컬 머신인 센터입니다. 이게 하면 수직 머신인 센터, 이거는 이제 수평형 머신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스트를 굳이 안 건들고 바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축 3엑시스 VMC mm.mm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라고 하는, 여기 디폴트는 밀 디폴트 mm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시게 되면 4축 형태예요. 그럼 4축 형태가 4축 VMC 얘가 있는데 얘하고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냥 디폴트로 해서 사축 형태 사용하시면은 부가축 형태가 하나가 출력이 돼요. 이거는 이제 A를 쓸 건지 뭐 B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포스트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호리젠탈을 쓰면은 B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작물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Z축이 되는 거죠. Z축. 그 다음에 이게 Y축이 되는 거고, Y축 맞죠? 그 다음 이쪽으로 하는 게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Y축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테이블이 돌아가기 때문에 Y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B축이 출력되는 게 맞겠죠. 호리젠탈은 이런 것들은 뭐 바꾸면 포스트에서 안 되면 포스트 약간 수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디폴트 MM으로 되어 있는 얘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했을 때는 학생분들이 이제 이거 바꾸고 포스트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볼 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3축으로 하라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시험장에 갔는데 기본 디폴트로 하게 되면 A0가 나왔을 때 얘를 체크해서 삭제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코드를 수정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3축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디폴트로 사용하되 A라고 하는 것만 체크해서 삭제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3축 VMC, 3축 VMC MM 얘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고 5축 있고 현재가 4축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놔도,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잖아요. 삼각형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할 때는 디폴트로 작업하는데, 작업하다가 나는 3축 형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3축 밀 이처럼 3 엑시스 VMC로 뜨죠. 그럼 밀 디폴트 MM. MM이 표시가 안 되네. 일단은 여기서 VMC하고 M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5축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5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밀 기능에서 사용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제 라우터 기능을 사용을 하거든요. 라우터에서 보면은 이제 라우터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라우터는 약간 이제 가공할 때 그 앵글 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될 때는 이 라우터 기능이 일반 밀 기능보다 좀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우측 헤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덜어 쓰긴 하는데, 얘로 추가를 해 놓으면 얘도 라우터를 체크했을 때 그 머신 형태가 바로 밑에 보이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라우터 형태, 얘는 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머신 형태를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뭐 지우고 싶으면 그룹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그룹은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머신 센터인데 제가 머신 형태를 선반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반 기본값으로 해보면 선반 레이트 디폴트, 얘도 C축이 나오는 형태일 거예요. 아마 나온 형태인가? 이게 만약에 이제 X하고 Z축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선반 같은 경우도 머신 형태에서 목록 관리에서 이 축만 하는 게 있어요. 이 축, 레이드, 엑시스, 슬런트, 베드, M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추가를 시켜 놓고, 선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X하고 Z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이제 이축 형태로 작업할 수 있고, 얘는 디폴트, 얘도 디폴트죠. 얘는 이축 형태, 뭐 머신 센터도 이축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 어떤 머신 형태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커서를 지금 이거는 선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로가 선반 경로가 쭉 메뉴들이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얘를 밀링 쪽에다가 이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 위치에다가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메뉴가 밀링 메뉴로 바뀌어요. 이 경로라고 하는 경로를 생성할 때 내가 현재 어떤 그 머신 형태로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 생성하는 메뉴들이 달라지죠. 자, 컨트롤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정의. 제가 여기가 이제 디폴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파일, 공구 설정,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자, 현재 밀 디폴트 MM 머신이라는 얘기예요. 디폴트 머신인데 밀 디폴트 머신으로 되어 있고 기계가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컨트롤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컨트롤러 CONTROL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그 다음 포스트 파일은 MP판 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MP판 포스트. 그래서 머신 형태 1번, 컨트롤 2번, 그 다음에 포스트 파일 3번. 이게 1, 2, 3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룹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머신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밀 디폴트를 선택하는 순간 컨트롤러와 포스터 같이 따라온다. 자, 근데 따라오는데 보통 이제 그 여기에다가 나는 이 머신을 선택하는데 컨트롤러를 바꾸거나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를 잘 바꾸지는 않고 이 포스트 파일을 꼭 여기 있는 이 포스트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수정한 포스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포스트 파일만 수정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컨트롤러에 대해서 나온 것 같으니까 수정을 눌러서 자,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머신이고 이게 이제 컨트롤러거든요. 지금 현재 포스트는 MP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를 누르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 지금 여기 컨트롤러 목록이 있죠. 이 컨트롤러가 이거예요. 세부 내용이.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뭐 NC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건지, 원호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에서 다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히 수정할 거는 원호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건지 지금 얘는 IJK로 출력하는 거죠. R로 출력할 건지 IJ로 출력할 건지 그 다음 원호로 출력할 때 90도로 각도로 홀을 분할해서 출력할 건지 360도 출력할 건지 또는 헬릭스를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공구를 교체할 때 대기툴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겠고 NC 출력할 때 시퀀스 번호를 출력할 건지 말 건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포스트에서 지금도 물론 포스트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포스트에서 의존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버전 오면서 포스트에서 의존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나서 이제 그걸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머신 속성이에요. 머신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송 그 속도라든지 뭐 이거는 절상류 뿌릴 때 플러드는 이제 외부에서 절상류 뿌리는 거죠. 미스트 에어로 뿌리는 거. 그다음에 스루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축 관통형 주축 가운데에서 절상류가 나오는 거죠. 각각의 코드마다 이제 G 코드가 약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변경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상이 나오는 거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송속도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인데, 딱히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머신 정의에 되겠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 지금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는 머신 형태인데, 자, 디폴트에 공구 교환 그룹 해가지고 뭐 Z축, Y축
지금 이게는 머신이 뭘로 돼 있어? 밀링이 맞죠? 자, 근데 이 기계의 형태를 지금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추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 모양을 맞추는 건데, 이거는 얘네들을 더블 클릭 해보면, 여기, 갖다 놔야 되네요. 갖다 놓고, 그냥 한번 갖다 놔 볼게요. 놓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속성을 다 바꾸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잘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딱히 뭐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이걸 해서 모의가고 할 때 얘를 보이게 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뭐 이거를 해서 하는 것보단 구현하는 것은 실제 장비에서 하고 코드만 G코드만 맞춰서 출력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다가 만약에 이런 그 앵글 헤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장비다 그러면 얘를 뭐 보이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모의가공에서 또 이게 나오려고 하려면은 또 그 기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 형상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오른쪽에다 놓으면 이게 이제 기계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닥 뭐 필요하시면 하겠는데 저는 거의 잘 안 해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머신 형태 기본적으로 3축 형태 하시고 5축 같은 경우도 내가 5축 형태를 취하면 부가축이 지금 뭐 헤드에 달려 있는지 또는 테이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출력되는 그 각도, 그러니까 뭐 시계 방향 회전할 건지 뭐 반시계 방향 회전할 건지 절대치로 출력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여기 기계 타입에서 조금 이제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할 때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게가 있는데, 포스트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이 포스트 말고 다른 포스트를 현재 이 머신 형태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여기서 바로 추가가 안 되고요. 예전 9버전처럼 포스트를 출력할 때 바로 G코드를 출력할 때 바로 포스트 파일을 이제 선택할 수는 없고, 여기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컨트롤 정의.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포스트 프로세서가 mp 판으로 되어 있죠.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파일을 추가해서 추가하게 되면 아까 거기서 메뉴가 하나가 늘어나요. 자, 여기서 지금 mp 판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축 포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2축 포스트는 3축이죠. 머신센터니까 3축인데 21 3축인데 3축 포스트가 보이나? 여기 있네요. 제너릭 판학 3엑시스 밀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처럼 3축 포스트가 추가가 되죠. 이게 추가하고 나서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된 메뉴가 뜨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닫아버리면 안 되고요. 얘를 꼭 저장을 해 주셔야 이게 체크가 이 초록색 색깔 있죠. 초록 색깔로 바뀌어야만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지금 3축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도 이 조건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 내용은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이 포스트를 추가했다. 그리고 변경이 됐다. 이거를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하겠다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이제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2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파일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출력을 할 때 하게 되면 아까 바뀐 포스트로 G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이거든요. 방금 그게 다른 어떤 포스트 파일을 추가해서 여기에서 포스트 메뉴가 이렇게 뜨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방금처럼 이제 머신 형태,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리고 포스트, 이것을 그룹으로 관리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고, 여기로 이제 기계 타입을
머신 정의 관리자 조건창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많아요. 예전에는 오축 교육을 잠깐 받을 때 이게 기계 형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하거나 모의고사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돼서 보이거나 그러면은 하는 걸 하겠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이나 모의고사 경로 확인할 때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놨네요. 머신 정의, 컨트롤 정의, 그 다음 포스트 프로세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 묶음으로 관리한다, 그룹으로 관리한다, 뭐 그런 의미를 표시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유기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고 각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면 NC 데이터 출력 형식에 영향을 준다. 뭐 얘를 변경하든 코드를 출력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서 출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C 코드가. 자, 재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재질은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알루미늄 작업하고 그다음에 스틸을 일반 강을 작업하고 뭐 서스를 작업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일단은 뭐 알루미늄은 절삭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스틸, 그 다음에 서스 강이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차이 나는 게 절삭 속도가 차이가 나겠죠. 절삭 속도가 차이가 나겠고 날당 이송값은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하겠지만 절삭 속도 즉 회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절삭 속도 V라고 하는 것이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하는 이론식이 있죠. 파이 dn. 이때 이 절삭 속도가 공구의 재질 또는 소재의 재질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이는 원주율이고 n은 회전수인데 이 회전수를 구하기 위해서 파이는 이제 정해져 있죠. D값이니까. 그럼 이 절삭 속도가 올라가면 회전수도 올라가는 거죠. 절삭 속도가 내려가면 회전수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회전수를 낮추느냐, 왜 높이면 안 되느냐? 공구가 그 열에 버티는 어떤 그 한계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회전수가 빨라져 버리면 공구만 그만큼 심해지겠죠. 그래서 공구에 따라서 절삭 속도 거기에 맞춰서 회전수를 조건을 조절한다. 회전수가 조절이 된다. 즉 절삭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전수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F, 즉 이송 속도라고 하는 것이 날당 이송값에 곱하기 날수에 곱하기 회전수죠. 그러면은 이 날당 이송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 회전수 알고 있고 날수야 당연히 공구의 날수가 보이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럼 회전수 곱하기 날수 그리고 날당 이송값. 근데 날당 이송값 이 값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절삭 속도하고 이 날당 이송값이 절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회전수가 결정되고 회전수가 결정되면 날당 이송값에 따라서 분당 이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장비에서는 이송 속도, 그 다음에 회전수 S값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제 절삭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절삭 깊이라든 일의 절삭량이라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재질을 내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스틸 이 용도대로 재질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재질에다가 절삭 속도하고 날당 이송값을 입력을 해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루미늄을 소재하겠다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절삭 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삭 속도가 100이다. 이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절삭 속도가 100이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V는 1000분의 파이든에서 얘가 100이다. 그러면은 D값은 내가 프로그램 생성할 때 D값은 썼으니까 얘가 시스템을 알고 있겠죠. 파이도 3.14를 알고 있죠. 그러면 N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회전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전수가 결정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날당 이송값도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날당 이송값, 회전수 곱하기 날수 곱하기 날당 이송값 이 날수를 내가 지정을 하겠죠. 날당 이송값하고 날수를 지정해 놓으면 분당 이송값을 알아서 계산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송값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절임량을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정사가느냐 황사가느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일단은 알루미늄 할 때는 뭐 절삭 속도를 한 100 정도를 주겠다 기본값으로, 스틸을 할 때는 한 25 정도 주겠다, 서스 할 때는 한 15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내가 딱 체크하면 일단은 회전수만은 얘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V는 1000분의 파이d라는 공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절삭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공구를 선택할 때 절삭 속도 항목이 오른쪽에 떠요. 절삭 속도가 얼마다, 회전수로 이 값을 넣었을 때 절삭 속도를 얼마를 한다, 이런 목록이 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대충 이제 맞춰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게 재질이라고 하는 목록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재질 목록을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하는 기능으로 현재 선택된 재질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텍스트로 작성된 재질을 재질 목록으로 추가할 수 있다. 마스터캠은 선택된 공작물 재질과 공구의 값을 고려해 가공 작업에 필요한 스핀들, 자, 스핀들은 회전수죠. 회전수와 이송 속도, 피드 값이죠. 이거를 자동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스핀들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피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날당 이송값 0.2, 10파이로 기준해서 한 0.1 정도, 100분의 5죠. 100분의 5 정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에서 0.1 정도다, 이렇게 가공을 해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당 0.1, 그래서 회전수 곱하기 0.1 하면 미송값,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영향을 받지 않은데, 일단은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루미늄 2024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고, 이건 플라스틱 AB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목록 같은 것들을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버전이 다른, 지금 현재는 2021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X9 버전에서 이거를 목록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X9하고 2021하고는 확장자가 다르거든요. 이게 재질 목록이게.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일단 변환했다가 그 텍스트를 다시 변환을 시키는, 이게 이제 다 문서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할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른 버전의 재질 목록 파일을 현재 버전에 맞는 재질 목록으로 구성 시에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그 참고 그 글을 주의 이걸 표시를 해놨네요. 이제 텍스트로 공구 목록도 마찬가지, 공구 목록을 많이 하는데 이 재질 목록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공구 같은 경우는 많죠. 우리가 보통 한 100개 정도의 공구 목록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구 설정에 보면은 여기 재질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설명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보면, 공구 조건 사용을 체크하면 공구마다 생성할 때마다 공구의 회전수 피드 값을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회전수 또는 이송 속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재질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현재 알루미늄 202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절삭 속도하고 날당 이송 값을 적용해서 내가 공구 파이 값은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을 하겠죠. 10파이든 12파이든 뭐 8파이든. 그러면 그 파이를 알게 되면 회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전수가 계산되면은 거기에 맞춰 이송 속도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복귀 속도야 지공으로 복귀할 거냐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이 Z축 이송 속도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속도고, 일반 이송 속도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차등을 줘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허공에서 내려갈 때는 Z축 이송 속도를 빨리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하면서 내려갈 때는 Z축 이송 속도를 좀 천천히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업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재질 기준을 한번 수정을 클릭해 보시면
얘는 지금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것을 120을 기본값으로 해놨어요. 알루미늄 얘를 할 때 절삭 속도를 120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120, 즉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 V 값이 120이고 내가 파이 값이 10파이고 얘가 3.14이고 그러면 n만 모르니까 n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n은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드릴 작업할 때는 60%만 적용하겠다. 이 값, 기본값에서. 그 다음에 윤곽 작업할 때는 100%다 하겠다. 그 다음 포켓 작업할 때는 100%다 하겠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경로마다의 약간씩의 차이를 좀 해놨어요. 곡면 가공할 때는 뭐 80% 하겠다. 내가 기본값 120으로 해놨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100으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 100에 대해서 60%니까 60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얘도 80으로 돼 있는데 얘도 80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바뀌지 않나요? 여기도 바뀔 거예요. 얘도 100% 이렇게 하게 되면 곡면할 때도 100% 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업할 때 이 재질을 이걸로 하게 되면 절삭 속도는 이걸로 계산해서 알아서 회전수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회전당 이송값은 지금 보시면 1회전당 0.1, 0.1을 줬다는 얘기는 회전수가 1000이면 이송속도가 100이라는 얘기고 회전수가 500이면 이송속도가 50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0.1로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잘못된 이게 다른 게 공구 파이가 작아지면 이 회전당 이송은 또 줄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공구 파이가 작아지면 약하잖아요, 공구가. 그래서 회전당 이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구가 가는 거하고 공구가 됐다 큰 거하고 이동을 했을 때 얘는 부하에 잘 버티겠지만 얘는 쉽게 부러지겠죠. 근데 파이가 작아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회전수가 증가해요. 얘는 크니까 회전수가 낮고, 그러니까 얘는 회전수가 낮은데 만약에 똑같이 이송속도를 적용한다 그러면 얘는 회전수가 높고 이송속도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송속도가 훨씬 커지거든요. 날당 이송속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근데 얘는 그 회전수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데 날당 이송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 2024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게 수정이 된 거고,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재질, 기본값, 재질 이름 이건 선택을 한 건데요. 이게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2024라든지 그 다음에 우드 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목록에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목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불러와서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캐스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플라스틱 있고, 스틸 304. 얘를 이제 서스. 얘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절삭 속도는 12 정도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회전당 이송을 100분의 2 정도 줬네요. 이거는 날당 기준 이송 속도, 날당 이송 속도를 해놨구나. 날당 이송 속도를 100분의 2를 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날수 곱하기 해서 회전수 하면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이대로 하고 싶다 또는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새로 만들기, 삭제, 수정, 목록 변경, 목록을 텍스트로 더블 클릭하면 되나?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재 현재 됐죠? 확인해 볼까? 그러면 이 목록으로 바뀌죠. 지금 그러면 내가 아까 선택한 얘가 현재 그 작업하려고 하는 그 목록으로 온 걸 불러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얘를 수정을 눌러서 약간씩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질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자, 시뮬레이션은 모의 가공 이런 것들이죠. 경로 확인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경로는 아직 생성을 안 했지만 대충 이제 툴바를 보시면 이 화살표는 이제 우리가 플레이 실행하는 화살표죠. 얘는 정지, 얘는 딱 봐도 백이죠. 이전. 그 다음 얘도 백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스텝, 한 스텝씩 가는 거고
얘는 쭉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스텝이라고 하는 건 한 스텝씩, 단축키는 S입니다. 그 다음에 백은 뒤로 가는 건 B죠. 이건 앞으로 스텝 가는 거, 얘는 뒤로 백 가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이거는 그 경로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공구와 궤적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선택된 경로 궤적을 공구의 움직임을 따라 표시한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클릭해 보면서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를 그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아, 이거네. 속도를 오른쪽으로 하면 빠르게, 왼쪽으로 하면 느리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아이콘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잡아 당겨도 돼요. 그러면 쭉 빨리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로를 쭉 확인할 때 처음부터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지 조건을 클릭을 해서 뭐 공구와 교체할 때 또는 경로가 바뀔 때 멈춰라,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작업이 변경될 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드릴 작업하고 윤곽 작업하고 포켓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업이 바뀔 때 한번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누르면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공구를 교환할 때, 뭐 10파일짜리 엔드밀 작업하다가 뭐 6파일짜리 엔드밀을 바꿨다. 그러면 공구를 바뀔 때 한번 멈춰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작업 횟수별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뭐 개수 수치를 입력을 해서 그 정도 진행하면 멈추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YZ 좌표에서 정지하겠다, 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YZ 변경 시 정지하겠다. 뭐 X축, Y축 변경될 때마다 뭐 정지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아니면 Z축만 딱 체크해 놓으면 뭐 깊이 가공을 쭉 하다가 Z값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경로 확인할 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경로의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콘이. 그 다음 얘는 공구의 그 형상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자, 이거는 공구 홀더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급속 이송은 G00이죠. G00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블럭 단위로 점을 표시하는 거죠. 점으로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빠른 검증이라고 해서 공구가 지나간 자리를 회색으로 해서 여기는 지나갔으니까 절삭이 됐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증하기 위해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도움말 그런 것들이고, 자, 여기도 이제 경로를 표시할 때 다 보이게 할 건지, 뭐 가는 경로대로 표시할 건지. 그 다음 11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1번은 공구의 형상을 와이어프레임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에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경로가 이 지점에 있었을 때, 경로가 있는데 공구가 이 지점에 갔을 때 내가 이 공구의 형상을 기억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 그 사진기 같은 걸 클릭하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공구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지점에 있을 때 또 한번 클릭하면 여기도 공구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보통 255번 레벨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한 이유는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뭐 거리를 측정하거나 뭐 또는 비교 차원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현재까지 생성한 경로를 선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제 그 경로가 가령 특정한 어떤 내가 준 값으로 경로가 생성이 됐는지 그걸 체크하거나 경로의 위치 또는 생성된 경로를 가지고 다시 다른 경로를 생성할 때 활용하거나 선으로 변환해서 활용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 뭐 절삭, 이송, 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급속 이송, 그 다음에 총계,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이 가공 경로의 총 사이클 시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뭐 급속 이송 표시하는 거다, 빠른 검증이다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전 경로를 숨기는 거, 이전 경로를 숨긴 끄기,
그래서 이전 경로 숨김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전 경로 숨김 끄기를 선택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 감춘 경로 다시 표시한다. 이제 경로를 이제 숨기거나 다른 보이거나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공구 도형을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로를 도형으로 저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로 확인은 단지 현재 작업 화면에서 경로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모의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설정을 이게 이제 솔리드 이건 이제 재료 설정을 하게 되면 재료 설정을 해서 실제 이 공구를 가지고 이 경로로 작업을 했을 때 제대로 형상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지 또는 어디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그 과절삭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그래픽상으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모의 가공이에요. 경로는 단지 선으로만 화면을 확인하는 거고 이 모의 가공은 이 재료 설정된 형상을 소재로 보이게 해서 공구와 소재가 서로 부딪혀서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가공된 절삭된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모의 가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는 상세한 어떤 현재 위치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경로를 이제 표시할 때 아까 이전 경로를 표시할 건지 앞으로 진행될 경로를 표시할 건지 그다음 현재 경로 형태를 표시해 주는 거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현재 보이고 있는 공작물을 반투명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 건지 그리고 홀더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공구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모델링 형상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경로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공구를 이제 표현을 할 때 홀더라든지 샹크라든지 날 부분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정지할 때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정지할 건지 또는 경로가 바뀌었을 때 정지할 건지 또는 공구가 바뀌었을 때 정지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단축키가 S, 그 다음 B가 먹어요. S는 한 스텝씩 보는 거고, B는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면 공구가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툴바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느리게 빠르게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경로 확인하고 비슷한데, 단지 이제 3D 그래픽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저삭된 부분이 얼마만큼 미저삭된 부분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픽 화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모의 가공을 크게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재생할 때 NC 시간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의 가공 방식을 선택한다. NC는 NC 코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모의 가공을 실행한다. 시간은 가공 시간을 기준으로 모의 가공을 진행한다. 길이는 경로 길이를 기준으로 모의 가공을 진행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1으로 되어 있는데 NC 기준, NC 코드의 위치 우리가 NC 코드를 출력을 하겠죠. 경로를 생성하면 NCI라고 해서 그 NC는 이제 그 G 코드죠. G 코드 I 뭐 제가 알기로는 NC 인포메이션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 정보죠. 경로에 대한 일단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모의 가공을 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 조건은 이제 정지를 하고자 할 때, 한 번씩 정지를 하고자 할 때 그 조건을 주는 거다. 북마크, 자동 북마크, 북마크 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의 가공 진행 위치 또는 공구 교환 등의 조건에 대한 북마크를 생성하거나 북마크를 해제한다. 북마크 위치를 클릭하면 각 북마크 위치에서 절삭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어떤 절삭하는 위치에서 화면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이미지 뭐 우리가 뷰 시트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구를 표현을 할 때 홀더를 보이게 하기 샹크, 숄더, 날 길이, 그 다음에 선반에서는 홀더, 인서트, 팁 형태를 보이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 경로의 표시 유무, 그 다음에 공구를 표시하겠다 체크하면 공구가 보이고 체크를 끄면 공구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공작물, 작업 공작물. 이게 이제 공작물을 볼 건지 말 건지, 모의 가공 시 최종 파트 형상을 반투명 표시 안함.
그다음에 현재 처리 중인 공작물을 표시 반투명 표시 안함. 을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이걸 하나씩 클릭하시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공작물은 현재 가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초기 공작물은 초기 소재 형상이겠고, 고정구는 이제 바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반에서는 척 형태가 되겠죠. 선반에 공작물이 있으면 얘를 물고 있는 이 픽스처 영어로는 그게 됐을 것 같은데, 이 픽스처 홀더 척 같은 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와이어 프레임 형태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 도형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지시침 축 표시, 이것도 축 표시가 되겠죠. 자, 머신 하우징이 되어 있는데, 머신하고 머신 하우징은 시뮬레이션에서 표시할 때 머신 그 형태, 외부에 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작업, 현재 작업, 세그멘트, 가공 경로를 표시할 때 전체 경로를 다 표시할 건지, 보통은 이제 현재 작업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작업하는 경로만, 전체가 다 보이면 정신이 없죠. 세그멘트는 현재 공구가 이동 중인 경로만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 자, 가공 경로 트레이스 경로 그림 되어 있는데, 먼저 표시된 경로를 따라서 공구가 이동하며 이미 공구가 이동한 위치에 경로는 표시하지 않는다. 이제 먼저 경로를 다 보이게 해놓고 경로가 지나간 자리는 경로를 지운다. 그런 개념이고, 얘는 공구가 이동하며 절삭과 경로를 표시한다. 이미 공구가 이동한 위치에 경로를 표시한다.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구가 이동하면서 이동한 그 흔적, 그 부분을 경로를 표시한다. 양쪽 다 뭐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연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의 가공에서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경로를 좀 생성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이 녹화 기능으로 한번 모의 가공할 때 녹화를 해서 이제 이거를 주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녹화하는 기능하고, 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의 가공을 미리 이제 내가 모의 가공을 해서 모의 가공 창을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녹화는 동영상 파일이고요. 이 프리젠테이션 이 파일은 상대방이 모의 가공 창,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해서 모의 가공을 플레이하면 모의 가공을 실행시킬 수 있고, 그 모의 가공의 화면을 돌려가면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얘는 검증 못하죠. 그냥 단지 영상만 보는 거고, 얘는 내가 돌려가면서 이게 경로가 제대로 모의 가공이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방이 마켓 파일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검증이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저장 여기 되어 있고, 기본값 선택시 홈 화면 보기, 지금 도움말 파일,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저장 실행 파일 EXE 형태로 프리젠트 파일이 생성된다. 생성된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마스터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PC에서도 해당 가공 경로의 모의 가공을 내가 돌려가면서 검증할 수 있다 라는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도움말 기본값 현재 인쇄 시뮬레이션 작업을 인쇄한다. 그 다음에 STL 저장 공차. 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공이 완성된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보는 기능이죠. 윈도우 부분 확대, 입체 보기, 정면 보기,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작업 공작물을 기준할 건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 센터에서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구가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캠상에서 볼 때는 공작물은 고정되어 있고 공구가 움직이는 형태로 생성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장비에서는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 공작물 기준 또는 공구 기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공구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뭐 테이블 공작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만약에 공작물 고정이다 그러면 공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하겠죠. 이제 기준을 뭘로 잡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캠상에서는 공작물 고정에 공구가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 기계 장비에서는 반대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이 메뉴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포커스.
작업 공작물, 공구, 다중 작업 공작물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화면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움직여서 모의가공을 실행한다. 공구가 선택되면 화면의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좌우 XY축이 움직이면서 모의가공이 진행한다. 자, 뷰포트, 단일 뷰, 열에서 2뷰, 세로단 2뷰. 이게 뷰포트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을 나눠서 보는 거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메뉴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화면으로 보겠다, 얘는 두 개로 보겠다, 세 개로 보겠다, 네 개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를 하나 보고, 정면도를 하나 보고, 우측면도를 하나 보고, 등각보를 하나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그 뷰 방향을 동시에 보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돌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우측에 충돌이 나면 충돌이 났다, 어느 부분에서 났다라고 하는 걸 리스트를 쭉 보여줘요. 그 다음 이동 정보는 현재 XYZ 좌표가 뭐다, 이송 속도가 뭐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고, 비교는 설정한 공차별 색상으로 공작물 모델과 절삭된 공작을 비교한다. 이게 비교 기능, 컴페어라는 기능인데 3차원 작업에서는 이게 좀 많이 쓰이죠. 왜냐면 내가 정사까지 다 맞췄는데 미절삭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비교 기능을 체크하면 현재 모델링 형상과 모의 가공을 마친 형상에서 그 공차 범위 내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색깔로 구분해서 표현해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가공한다든지 또는 공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타임라인 확대, 가공 경로 분석, 가공 경로 분석창, 전체 화면 하단에 타임라인 확대창 표시한다. 유틸리티, 모션 컨트롤, 화면 조작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3D 마우스 또는 스페이스볼 등을 장비를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 안 해봤지만 좀 더 이제 그 마우스가 좀 특이한 마우스들 있죠. 약간 이제 3D 형태로 돌려가면서 작업하거나 어떤 마우스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이제 스페이스 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다. 뷰 동기화, 마스터캠과 시뮬레이션 화면의 뷰를 동기한다.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확대 축소를 하면 실제 마스터캠에서의 확대 축소가 같이 일어나요. 그걸 뷰 동기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충돌,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절삭을 했을 때 절삭되는 부위의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네, 충돌을 났을 때 충돌 체크하겠다. 그 다음에 절삭되는 거, 그 다음 경로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섹션 뷰. 이거는 이제 완성된 그 공작물을 단면 X, Y, Z에서 단면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4등분해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건 거리를 측정할 때 비교, 얼마나 미절삭된 부분이 어딘지, 어디가 과절삭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여기 칩 제거, 칩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절삭 공작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가 이제 제거를 하겠죠. 제거를 하게 되면 한쪽은 없어져야 되겠죠. 지나고 나서 완성된 형상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쪽은 이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칩으로 인식을 해서 제거할 건지 그런 내용인데, 특별하게 와이어 커팅 할 때 더러 이게 이제 좀 사용이 됩니다. 와이어 커팅 할 때 안에를 와이어로 따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안 보이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원하는 칩 형태를 선택하면 그게 보이지 않고 그 경계로 해서 반대쪽 형상이 보이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터보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좀 공차를 적게 해서 빠른 속도로 좀 보는 거죠. 도중에 어떤 절삭된 실시간을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겠다,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작물 STL 파일로 저장. 이게 이제 내가 모의 가공을 마치고 나서 그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다시 다른 작업을 할 때 이 STL 파일을 불러와서 경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거를 소재 영상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모의 가공 완성된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죠. 이건 이제 경로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단면 가공을 하고 나서 그 단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그 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가 단면 모양을 보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그 부분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XY, 그 다음 YZ, 그 다음 ZX 따로따로 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양 평면을 같이 보이게 해서 드래그하면서 보는 거.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외부의 SL 파일 또는 파트 모델링과 절삭한 공장을 비교한다. 자, 모델링 형상이 이제 마스터캠 창에는 있겠죠. 그러면 그 모델링 형상하고 현재 모의각을 완성한 형상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이제 그 미절삭이 됐고 어느 부분이 과절삭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공차가 있어요. 이 초록 색깔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공차가, 여기다가 이제 공차 값을 클릭을 해서 공차 값을 입력하면 만약에 100분의 2를 넣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0분의 2 플러스 100분의 2가 들어가면서 그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초록 색깔, 그거보다 작게 들어가면 노란 색깔, 남아있으면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 색깔로서 그 표현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소재는 두 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칩이면은 얘가 형상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완성된 형상이면 얘는 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칩을 이제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칩 제거라고 하는 걸 클릭하고 모의 가공의 화면에서 제거할 부위를 선택한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칩으로 했네요. 그래서 얘를 딱 선택하면 이게 없어지고 얘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은 화면의 공작물에서 선택한 위치의 정보를 표시하는 거고, 거리는 화면의 공작물을 선택해서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메뉴죠. 근데 좀 정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오스냅이 걸리는 게 조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해상도를 높이면 높게 보이겠지만 이걸 너무 높이면 좀 버벅거리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정한 부분의 해상도를 높여서 보고 싶다 그러면 확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 기능이 그거죠. 근데 이제 전체가 안 보이고 특정한 부분만 보여요. 확대 해상도를 높였기 때문에 다시 리셋을 누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공작물을 STL 파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은 이제 실제 기계 모양이 보여요. 아까 모의 가공은 이 기계는 없었잖아요. 이 공구 홀더만 나오고 소재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은 실제 3축이든 4축이든 5축이든 기계 타입을 이제 목록에서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보니까 5축 장비네요. 5축 장비에 3축 작업한 것이 올려와 있어요. 이때는 뭐 3축 장비를 선택을 하면 이런 부가축이 안 달린 형태에서 이제 얘가 불러와지는 거고요. 4축이면은 이제 인덱스에다가 이거 장착해서 불러와지겠죠. 지금 5축으로 해놨기 때문에 C축하고 A축이 장착된 장비에 지금 공작물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얘는 뭐 실제 머신 형태가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시뮬레이션 할 때 머신 형태를 뭘로 선택할 건지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때 이제 공작물의 위치, 공작물의 위치가 안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공작물 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X축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얘가 작업할 때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지 않게 위치 이동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작물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작업했더니 우리가 실제 머신타에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테이블 위에다 고정할 건지 또는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테이블을 Z0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은 테이블을 Z-50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공작물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그럴 수도 있겠고, 이거는 지금 재료 설정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별도로 재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육면체로 할 건지 원통으로 할 건지 이제 솔리드, 이건 이제 STL 파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은 파일 STL 파일이라든지 이제 솔리드 형상을 선택해서 그걸로 재료 설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그다음 고정구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고정구는 바이스가 되겠죠. 자, 시뮬레이션에서 공구 보정과 공차를 설정한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공차가 있겠죠. 100분의 2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100분의 2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2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뭐 1000분의 1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100분의 2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아, 이건 100분의 2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작업이 됐구나, 또는 충돌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머신 형태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5축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3축이다 그러면 3축 형태의 머신 형태가 보여요.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5축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경우에 이걸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포스트 파일은 이제 그 마캠에서 생성된 경로를 NC 코드로 바꿔줄 때 거쳐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후처리라고도 하죠. 보통 이제 마캠에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실제 기계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실제 기계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코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G코드로. 그래서 G1이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생성되는데, 그때 이 포스트를 거쳐서 가는데 포스트가 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는 내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공구라든지 경로, 그다음 소재 크기, 원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내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평면이 바뀌면서 작업할 때, 평면하고 우측면, 좌측면 뭐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6면을 작업을 했다라고 치면 간혹가다 원점 위치를 이제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작업 지시서를 출력을 해서 각 작업마다 원점 위치라든지 공구라든지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작업 지시서라고 하는데, 지시서가 조금 이제 뭐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내가 작업한 거를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걸 보면서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캡처라고 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 이제 화면에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전체 완성된 형상, 경로가 나오고, 뭐 여기다가 뭐 누가 작업했다, 이런 목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 작업할 때는 뭐 공구 형상, 그 다음에 회전수, 뭐 이런 것, 2차 작업할 때는 몇 파이짜리 공구고, 뭐 이런 것들 쭉 리스트가 뜬다는 얘기고, 머신 시뮬레이션은 이제 아까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이 머신 시뮬레이션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 XYZ축을 내가 드래그해서 그 이동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아까처럼 공구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자동 가공 경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가 딱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 가공 경로 생성.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캠상에서 경로를 생성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다르게 또 활용하는 기능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머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좀 설명이 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공 경로, 이제 경로 생성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